경북 영주시의 대표 축제인 풍기 인삼축제가 지난 7일 개막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삼 주산지 풍기에서 자란 인삼을 맛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청사 부지인 두류정수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예산 충당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대구시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는 재원 대책이 없다면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60%가 예정지 유휴부지 매각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제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가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주는 몰라도 풍기 인삼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풍기 지역에서 나는 인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풍기읍에서 인삼을 주제로 먹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굵은 인삼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맡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듯한 인삼 특유의 향도 행사장에 가득합니다. 인삼 주산지 풍기에서 자란 튼실한 인삼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집니다. 해마다 옵니다. 워낙 유명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고 그러니까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저렴하고 특히 많이 주시고 또 여기 오시면 사람들이 좋아요. 풍기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특히 인삼이 많고. 영주시가 풍기 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6년째 해마다 열고 있는 풍기 인삼축제. 지난 7일 막을 연 올해 축제는 전시와 판매 위주였던 기존의 방식을 벗고 인삼 깎기 경연 대회와 인삼주 담그기 등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대폭 늘렸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바삭한 인삼 튀김은 물론 인삼을 곁들인 각종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니까요. 이번 가을 풍기 인삼 축제장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건강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풍기에서 최초로 인삼 재배를 시작한 풍기군수 주세붕을 기리는 행차 재연을 비롯해 풍년 기원 제사와 마당극 등도 펼치며 축제의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삼향 가득한 제26회 경북 영주 풍기 인삼축제는 오는 15일까지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과 풍기 인삼문화파복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안에 두류정수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셈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휴부지 매각에 대한 논의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건립될 옛 두류정수장입니다. 대구시는 두류정수장 부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께 중단됐던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두류정수장 유휴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당시 신청사 건립 지역인 달서구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신청사 건립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계획을 수정해 신청사 옆에 체육시설을 짓고 매각 면적도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반대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매각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충당 방안과 건립 시기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거기를 입지 선정하는 게 그 부지도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전제로 해서 그 지역을 선택한 건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2020년도에 그 합의에서 결정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구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재산 전환 절차까지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 시민 10명 중 8명은 재원 대책이 없다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나흘 동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7%가 시의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60.5%가 신청사 예정지역 유휴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한 해 200억 원씩 적립해 20년 후에 짓는 방안이 25.9%, 빚을 내서라도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4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가 경주 힐튼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총회에는 국내외 25개 도시에서 250명이 참가했습니다.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 사무처가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오는 13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11일에는 업무 보고와 신라환경 복원 등 도시별 사례 발표, 시장단 회의, 학술 심포지엄 등이 열렸습니다. 12일은 고대 실크로드 루트와 세계유산 도시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 세계유산 홍보관 견학, 도시별 사례 정책 발표에 이어 폐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유무형 세계유산을 활용해서 각 도시의 경쟁력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전문가들 토론을 비롯해서 시장단 회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우리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은 바로 학교죠.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보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충북에선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도시 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 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 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선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2024 수성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전 행사인 프리 비엔날레가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호텔 수성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수성 국제 비엔날레와 사업 대상지, 참여 작가 소개가 이어졌으며 도시 설계와 공공 건축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국내외 건축과 조경 전문가들이 수성못 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산동 꿈꾸는 예술터에서는 수성구의 공공건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작품과 같은 건축물, 조경물을 선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접 그 현장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진 이 브랜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보충 자료에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명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자로 시행됐지만 교실 밖 분리에 대한 절차나 시행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교육청의 해설서 보충 자료를 통해 관련 조치에 대한 주체가 학교 관리자로 명시되면서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생활지도 방안이 학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주시가 오는 17일부터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근하면서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과 법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주시는 올해 1월부터 변호사 공석으로 인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고 예약 후 영주시청 법률상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